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 강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원은 물론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주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첫 등교 개학도 앞두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관내 코인 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성동 구립체육시설이 다음 달 재개관하고 서대문구 구립도서관 대출도 재개됐습니다. 서대문구 공무원 채용 과정에 서대문 구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경비원 처우 개선과 함께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 다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 시약 긴급 사용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206명입니다. 어제보다 16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67명입니다. 어제보다 1명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20명을 시작으로 23명, 25명 이렇게 3일간 20명대를 유지했다가 오늘 다시 1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774명입니다. 어제보다 6명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4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10시,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해외 접촉 관련이 271명으로 한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136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06건 등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1일 이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 시약 긴급 사용에 대한 신청 공고를 냈다고요? 네, 해당 공고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시약이 그 대상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검사에서 결과 도출까지 약 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신청 요건은 응급용으로 검체 전 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 임상적 성능 시험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알 수 있는 민감도가 95%, 정상인을 판별할 수 있는 특이도가 97% 이상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1시간 이내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휴관을 한 3곳의 성동 구립체육시설이 다음 달 1일 일제히 재개관합니다. 휴관 기간 동안 수영장과 샤워장 등을 개보수한 만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수영장은 아직 감염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개장을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부터 휴관을 한 성동 구민종합체육센터입니다. 휴관 기간 동안 5억 5천만 원을 들여 수영장과 남녀 샤워장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지어진 탓에 노후한 수영장 천정 섬유판을 교체했고 샤워장의 샤워기와 거울, 벽면 타일 등을 모두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또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터 기존의 영유아 교실을 확장했습니다. 센터는 이달 25일부터 접수를 받아 다음 달 1일 수영 강좌를 제외한 모든 강좌를 재개합니다. 그 여과기를 전체를 새 거로 최신형으로 해서 여과기를 교체했습니다. 남녀 샤워장을 일체를 다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 이용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마장국민체육센터도 휴관 기간 동안 10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샤워장을 보수했습니다.
특히 수영장 내외벽이 내진 성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만큼 내진 보강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또 키오스크와 출입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마장체육센터 역시 다음 달 1일 수영장 이용을 제외한 헬스와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문화 강좌를 시작합니다. 성동구는 당초 수영장도 다음 달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한 번에 1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만큼 여전히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일단 7월 1일로 개장을 연기했습니다. 수영장 자체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수질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독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비말을 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연기하게 됐습니다. 구는 재개관 시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 체크를 하고 상시적으로 시설을 소독할 계획입니다. 또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인 모바일 전자명부를 체육시설에 도입해 출입자를 관리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만약에 대비해 이용 고객들에게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들이 차츰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재개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았던 이진아 기념도서관. 아직 도서관 열람실과 시설물은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얼마 전부터 도서 대출이 재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것. 대인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 번 방문 시 1인당 최대 10권까지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빌려가는 숫자는 오히려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해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들, 좋은 책들 많이 갖춰서 서비스 확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만일에 있을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일단 도서관 방문자는 열체크와 함께 연락처를 포함한 방명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반납된 모든 책은 살균 과정을 거쳐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간에 대한 소독 그리고 또 도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납 도서에 대한 소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근무자들도 마스크라든지 또 위생장갑들을 착용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서관 방문이 꺼려진다면 인근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독립문역과 홍제역 그리고 아현역 역사엔 자판기 형식의 도서대출 기계가 설치돼 있어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곳 역시 한 번에 최대 2권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당분간 최대 7권까지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방문 빈도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서대문 구립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생활방역 체계에 맞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서울시가 모든 코인 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에 있는 559개 코인 노래방에 대해 해제 명령이 있기 전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코인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폐쇄적인 구조로 환기가 어려운 데다 무인 운영이 많아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만약 집합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는 영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대문구가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문석진 구청장의 개입이 있었느냐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서대문구청이 진행한 임기제 환경 분야 공무원 채용.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이 최종 점수 집계 후 자신의 채점표를 고쳐 합격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 정책보좌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그 배후에 문석진 구청장이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것.
현재 경찰은 문석진 구청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미 해당 사건이 지난해 구청 감사실에 접수돼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국청이 자신의 점수표를 연필로 기재했다가 최종적으로 볼펜으로 기재하면서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종 점수 집계 전에 수정했다며 점수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관련 내용을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받아 위법행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겁니다. 이번 사건은 구청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미 분명하게 자체 조사를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자체 조사와는 다르게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환경국청이 경찰에 문석진 구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은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며 경찰 수사에 따른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숨지기 전까지 근무했던 곳입니다. 경비실에는 그가 입던 경비복과 손때 묻은 업무 일지까지 고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진짜 어쓰랬죠 일하기가. 안타깝고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하죠. 고 최희석 씨는 주차된 차량을 이동했다는 이유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고인. 결국 지난 10일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시민들은 애도를 표합니다. 거의 아빠뻘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좀 화도 많이 나고 슬프고 좀 그랬어요. 지난 2014년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 시도 후 목숨을 잃는 등 경비원 갑질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임대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신고한 피해 건수는 3천여 건에 이릅니다. 경비원의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 두 법에선 경비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나 관리소 측이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비 노동자가 법대로를 외쳤다간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속편한 얘기죠. 붙여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사람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그 경비를 갖다 부담할 수가 있나요? 부담할 수가 없어요.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불안한 고용신분 때문에 갑질 피해를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도 업체가 변경 시에 고용 승계가 의무화되는 이러한 실제 경비 노동자한테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서울시와 고양시 등 지자체는 경비원 보호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경비원 갑질 피해가 있을 경우 입주민과 아파트 측에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경비 노동자를 위한 고충 상담센터는 서울 지역에 모두 4곳. 노동 전문가들은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처럼 갑질 피해를 당하고도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비원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한 청년들의 눈물겨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건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몫이겠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구로구에 들어섰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최은영 씨. 얼마 전 구로구 천왕역에 위치한 청년 이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 달 5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 지하철역이 인근이라는 천혜의 입지 조건 속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서의 꿈을 키웁니다.
사회적 경제 쪽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일단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사무국이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구로 청년 일자리 플랫폼 청년 이룸이 지난 21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220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은 사회적 기업 사무실은 물론 강의실과 스터디룸 등 청년들을 위한 시설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진행될 취업 관련 교육은 청년 이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구로 지벨리와 연계한 IT 관련 전문 교육은 물론 취업 특강,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취창업 도전을 지원합니다. 취업 스터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루디라는 이름으로 취업 스터디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 취업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취중 잡담이라는 취업 토크 콘서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서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혹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편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청년 이룸, 미래를 구상하는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금천구의 수건 사업인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이 가시화됐습니다. 올 8월 개발을 맡을 민간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 건립된 금천구청역.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시설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수년 전부터 복합 개발이 추진돼 왔는데 최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면서 사업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10년 묵은 금천구청 역사 개발이 이제 시작됩니다. 작년에 LH랑 국토부랑 철도청이랑 저희가 MOU를 맺고 시작했는데요. 민자 역사를 이제 공모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계획대로 오는 2025년 복합 개발이 마무리되면 금천구청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30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상업과 업무 그리고 문화시설도 들어서 복합 기능을 갖춘 새로운 금천구청역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금천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역사가 현대화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하실 때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과 함께 현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진행 중인 종합병원 개발 역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일본 천황을 처단하기 위해 폭탄을 던졌던 독립운동가인 이봉창 의사의 생일을 알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개장은 오는 10월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전통 목구조에 기와 지붕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 기념관의 투시도입니다. 용산구는 오는 10월까지 효창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기부 체납한 이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70제곱미터 규모의 기념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용산 출생인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의 생애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기념관은 지난 4월까지 건립될 계획이었는데 해당 부지가 지난 1월에서야 소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돼 일정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구는 앞으로 기념관에 전시실과 주민휴게실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시 설계 지금 용역 발주 상태입니다. 당시 의사가 폭탄 투하를 하거나 독립운동 형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닌 점시물 같은 걸로 해서 구민들이 잘 쉽고 알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념관 외부엔 배롱나무를 비롯해 수목 709주와 화초류가 식재됩니다. 또 공원 경계엔 전통 한옥식 담장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용산구는 다음 달 이봉창 의사 기념관에 명칭 공모를 진행하고요. 오는 10월 10일 이 의사 서거 88주기에 맞춰 기념관 준공식을 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이 제출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무난히 통과됐지만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예산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를 포함한 구정 운영 예산 승인을 중구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휴무업소 지원에 60억 원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11억 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48억 원, 영유아 보육비 6억 원 등 386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과 정상적인 구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 사업 및 북시기 매칭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과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 중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일부 예산을 삭감한 334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상정 보류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과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예산 등 52억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의 선별 조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동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 조례의 심사가 보류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영훈 의장은 민생 안정과 구정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신중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예결에서 승인해준 안은 서영옥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집행하십시오. 한편 중구의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다음 달 초 예정한 1박 2일 지방 워크숍을 자체 세미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오늘부터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이 시작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직거래 장터도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에 마련됩니다. 이번 주는 고3에 이어 다른 학년 등교 개학도 예정돼 있죠.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들, 이름도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